이민호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유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3월 셋째 주 KBL 룸엠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다음에 SK, KT, 가스공사, 모비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선정 측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원퍼맨님이 DB는 차기 시즌 두경민의 어떤 중심의 팀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 1부 첫 순서로 DB 얘기를 다뤄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DB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두경민 선수의 부상 부분을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어 선수가 경기에 많이 못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이게 아마 뭐 김주성 감독 대행이 이제 대행 꼬리표를 만약에 뗀다. 또 이제 뭐 차기 감독이 온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구단과 선수만이 아는 또 트레이닝 파트만이 아는 좀 속사정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이럴 거면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장기적으로 좀 이제 두경민 선수를 결장시키면서 휴식을 주는 게 진짜 맞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게 또 나오면 또 어떤 부상이 재발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다면 좀 과감하게 좀 이제 좀 길게 휴식하면서 천천히 재활해서 제대로 몸을 만들면서 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제 뭐 DB 구단이 무리시켰거나 이런 건 아닐 테지만 이게 좀 이번 시즌에도 1년도 이런 어떤 현상이 반복되는 거는 조금 어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적선 명프님 기자들도 개웃기네. 크크크. 처음에 LG 개무시하더니 크크크. 하여튼 입이 문제야. 크크크. 요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음. 제가 이제 LG를 좀 무시했고 엘동혁 에서는 좀 이제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하시고 이거는 그러셨죠. 좀 예. 그 팩트 파악을 할 필요. 저희 악성 댓글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일단 기자들도 개웃기네. 네. 웃기면 됐습니다. 네. 웃기면 됐지 뭐. 저희는 사실 어떤 이제 전문 농구 방송을 어떤 뭐랄까요 풍자하면서 사실은 개그 프로거든요 일종의. 아니 그거 그거 투머치인가요? 투머치. 예. 저 웃음을 드렸다면 그걸로도 만족을 한다. 웃기면 됐고요. 예. 처음에 LG 개무시하다니 개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쓰려면 제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하는 댓글을 써야지. 예?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네. 니들 아무것도 모른다. 농알못이다. 그렇죠. 이런 거 좋잖아요. 예? 그 팩트에 기반한 걸 좀 쓰라고. 개무시하지 않았다고. 나는 L동혁이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최근에 저희가 LG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이없음의 어떤 이제 웃음이 아니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칭찬 모드니까 아니 그동안 무시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근데 요것도 저희는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가 아니다. 50%만 팩트다. 마찬가지고 하여튼 입이 문제. 근데 저희가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저희가 뭐 무관하고 명상할 수 없지 하라고요? 않습니까? 이런 비판 이런 대책 없는 비판은 저는 그 심장에 1도 멘탈에 1도 상처가 없어요. 저 예전부터 이제 그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네. 이동혁 기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요. 저는 이제 살짝만 뭐라고 해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예. 팩폭은 저도 너무 아픕니다. 잠도 네. 잘 못 자고. 팩폭은. 그러나 요런 이제 그 살짝 이제 약간 좀 다른 어떤 팩트라면 괜찮습니다. 네. 뭐 근데 뭐좀 재밌으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예. 다음에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혁 재수 없어. 네, 재수 없어. 전혀 뭔가 영향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은.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댓글. 그렇죠. 별로. 별로 신경 안 쓰인다.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PG1 개기름님이 네. 시방 낼 거면 얼른 내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캐롯 얘기 저희가 또 일부에서 다뤄드렸는데 캐롯 얘기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이제 진행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그렛님이 삼성은 많이 내보내긴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차민수 선수의 어떤 고무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언급하신 이원석 선수도 좋고 신동혁 선수도 확실히 이 선수가 포텐셜이 보여요.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네. 뭔가 심상치 않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 이우석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가 다쳤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바스켓 코리아도 김우석 편집장님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기가 달라요. 저는 이제 KBL 최고의 가드는
한상혁 선수고 최고의 빅맨은 선상혁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박상현 편집장님 최고입니다. 짜증나. 아 짜증나.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거 내가 볼 때는 당신 편집장 매기는 거야. 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네. 하고 오히려 예, 최고입니다. 예, 네. 상혁들 파이팅. 네. 상혁 선수들. 예. 루키. 예. 예. 박상혁 예. 편집장. 예, 그렇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G 2승 1패입니다. 자, 이 팀 2위 달리고 있는데 KG를 쫓아갔다가 이제 살짝 이제 어제 약간 뜬금패를 당하면서 네. 조금 이제 흔들리고 좀 아직도 이제 치열한 순위 경쟁 펼치고 있고, 자, 이 KGC와의 어떤 이 맞대결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였는데 와, 명승부였습니다. 야 대단했어요. 예. 이게 사실 KGC한테는 좀 불리하긴 했어요. 왜냐면 몬로가 빠져 있었었고 스펠맨의 복귀전 아니었습니까? 복귀전인데 굉장히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기. 그래서 전반은 사실 LG가 좀 압도한 부분이 있고 후반 이제 KGC가 힘을 내면서 어떤 본연의 그 경기력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저는 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아반도 선수였던 그 마지막 레이업 슛 실패로 이제 LG가 승리가 딱 거뒀지만 네. 실제적으로 KGC가 후반에 맹추격을 하면서 흐름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흐름을 산산조각 낸 선수가 이재도입니다. 이재도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이주의 제도. 예. 이주 이제 그건 아니고 LG 김준일 선수가 공개적으로 디스한 선수 아니에요. 아, 그렇죠. 팀 동료한테 디스를 받은 선수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 주전 라인업 왜 이렇게 맨날 네. 초반에 밀리냐? 우리 피곤하다. 네, 네. 야 니들 좀 똑바로 해. 그렇죠. 라고 했던 그런 그 중심에 이재도가 있는데 그렇죠. 이재도가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즌 막판에.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KGC가 쫓아오면서 결국에는 득점 공방전이 있어요. 원포지션 게임으로 계속 주고받는 상황에서 네. 이 이재도의 돌파 득점과 이 3점이 결국에 승부를 갈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LG의 어떤 클러치 옵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접전승부 클러치 옵션에 대해서 일단 마레이 어떤 포스트업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재도가 이렇게 가드로서 어떤 퍼리미터에서 뭔가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쟁이 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도 선수의 그 왼쪽 드라이브 있는 거의 리그 최고입니다. 아, 그렇죠. 알고도 못 막는 그 스텝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선수가 그 옵션은 당연히 상대가 견제를 하고 있을 거고 승부처에서. 근데 그렇죠. 거기서 스크린 받고 깔끔하게 석점 올라가면서 음. 거기서 클러치 능력 보여줬다. 이거는 LG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심상치 않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LG가 한 4라운드, 5라운드까지는 정규리그 때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퍼스트 유닛과 세컨 유닛을 저렇게 하면서 조상현 감독 대단하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아마 코어의 힘이 좀 떨어지고 마레이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선수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재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 그리고 이간희 선수는 이제 변수이고 사실 1화는 잘 못했는데 뭐 이 선수까지 괜찮아진다 그러면 LG가 대권도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최근 경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LG의 어떤 공격 구조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특히 어떤 이제 막판에 어떤 승부처에서 로우 템포에서 보면은 마레이 옵션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트랩이 옵니다. 헬프 수비가 오고 결국에는 빠져나오는 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공격 시스템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4쿼터 게임에서 1, 2, 4분 4쿼터 어떤 40분 게임에서는 이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승부처에서 이거를 쓰면 상대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방향을 갑자기 마치 승부처에서 바꾼다든지 어떤 기습적인 어떤 이제 잘라먹기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턴오버 리스크가 있고, 사실 캐롯전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상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옵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수들 뭔가 이제 매치업에서 경쟁력 어떤 이제 뭔가 해결사 누가 해주냐 봤을 때 사실 좀 불안해요. 예, 그 부분에서 이 이재도 역할이 굉장히 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도 이 왼쪽 돌파가
워낙 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는 무조건 슬라이스로 돌파 경로 잡는 것부터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점 라인이 열리게 돼요. 근데 음. 사실 이게 이재호 선수도 알고 있어요. 이거 워낙 오랫동안 당했던 수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던지는 3점이 적중률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중요한 1위와의 매치업에서 이걸 적중했다. 이건 선수 본인의 자신감을 주는 되게 큰 어떤 계기인 것 같고, 시즌 초반부터 조상현 감독님이 승부처에서 그 제도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많이 했고, 이게 좋았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마음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게 막판에 이렇게 큰 경기에서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G 시절에서 승부처에서 그런 이제 돌파 그리고 스크린 받은 이후에 이제 상대 슬라이드 수비를 이제 역이용한 3점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전에서도 사실 LG가 살짝 불리한 판정 한 2개를 받았었는데 이재도 선수가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렸죠. 3점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자유투 0.3초에 자유투를 넣으면서 끝내버렸는데 근데 DB한테 졌네요. 네, 그래서 LG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팀이 지금 1위를 아직도 이제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좀 많이 멀어진 그런 상태고, 근데 2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맞아요. 다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K가 한 경기짜리 쫓아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이제 1승 1패 기록했는데 뭐 4위이긴 한데 네, 지금 이 팀이 중요한 게 함지훈 없습니다. 네, 장재석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우석도 없어요. 이우석도 없어요. 근데 4위 하고 있고 아직 뭐 이제 3위와 거리가 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쟁력이 여전히 높고 계속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KBL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강점은 뭐냐면 고만고만한 윙맨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비를 기본적인 수비의 어떤 응집력은 있는 상태예요. 조동현 감독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수 특정 선수 한둘 코어라 그래도 한둘이 빠져도 그 이제 메울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뭐 1승 1패 지금 순위가 4위지만 4위인데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함지훈과 장재석이 없기 때문에 싱글 포스트 사용을 하는데 의외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바레엔토스의 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바레엔토스 저희 어떤 좋아요.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어떤 냉면 가게 냉면 같은 그렇죠. 어떤 선수입니다. 예. 주 메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약간 뭔가 평양냉면 같다는 어떤 네. 이제 심심한 너무 많이 다루니까 네, 이제 네. 좀 질릴 법했는데 네. 갑자기 또 이제 짭짤한 비빔냉면을 네. 보냈어요. 굉장히 맛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냉. 회냉면.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최근 활약이 진짜 네. 말씀드린 회냉면 진짜 고급집입니다. 네. 예. 디비전에서 22점 요구했을 때 이때부터 좀 심상치 않았는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디비전 사실 좀 이제 객관적 전력이 디비가 최근 그렇죠. 경기력이 안 좋아서 좀 그런가 했는데 가스공장전에서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 13어시스트. 예. 그리고 KCC전 20점, KT전 20점 기록했고 자, 중요한 게 조동현 감독님이 아바렌토스 잘할 때도 좀 약간 샷 셀렉션은 좀 경기 운영은 좀 이러셨던 분이 요즘에는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이례적인 극찬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포스트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스페이싱은 포스트에 그냥 한 명만 섰을 때 또는 없을 때 가장 넓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좋은 가드나 아니면 좋은 윙맨이 있으면 그 스페이싱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거냐, 아니면 싱글 포스트를 놓고 거기서 공수 밸런스를 잡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냐, 이거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블 포스트, 싱글 포스트. 근데 현대모비스는 워낙 그 프림이 좋은데다가 함지훈, 장재석과의 어떤 그 하이로 게임이 효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바리엔토스가 거기 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 그 틀 자체가 줄어들어 있었는데 싱글 포스트를 사용을 하면서 아바렌토스의 어떤 공간이 넓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 선수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싱글 포스트, 더블 포스트가 아바렌토스의 어떤 동선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냐 봤을 때 일단은 오프볼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 하이로우나 이제
그 양쪽 이제 쇼코너로 이제 빅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치면은 결국에는 아바렌토스가 볼 없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뭐 스크린 받는 거 이런 걸 감안해도 결국에는 윙에서밖에 못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이 왜냐면 어차피 상대 우리 팀 빅맨이 있기 때문에 상대 빅맨도 거기 있고 맞아요. 아바렌토스 컷하는 움직임 들어가도 상대 빅맨이 잠깐 이렇게 쳐주면은 아바렌토스 컷이는 상대 위협이 아예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신민석 같은 자원이 최진수 같은 자원이 윙이나 탑으로 빠져 있으면 이렇게 돌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게 되고 뒷공간이 움직일 수 있다면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훨씬 더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패스에 대한 옵션이 상당히 많아지는 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 숫자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조동현 감독도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트가 넓다 보니까 뿌려줄 수 있는 것도 공간도 넓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바렌토스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조동 감독님께 제가 사실 그 가스공 선수 끊어 직접 여쭤봐요. 감독님 아바렌토스 갑자기 잘하는데 이게 싱글 포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좀 바꾼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이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5라운드 때부터 약간씩 조짐이 보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바렌토스와 조동 감독님 약간 밀당하는 관계입니다. 뭔가 이제 조동 감독님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본인이 막상 코트에 가면 또 약간 자기 하고 싶은 플레이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아바렌토스가 되게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 그리고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신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이유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현대모비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플레이오프 때 장재석 함지훈이 돌아올 텐데 봤을 때는 이걸 좀 섞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성 감독님은 어쨌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함지훈이란 무기가 있고 장재석이라는 경쟁력이 빅맨이 있기 때문에 더블 포스트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갔는데 제가 조성 감독과 이 현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뭔가 상황만 되면 싱글 포스트를 더 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떤 세계적 트렌드는 그거고 이 코트를 훨씬 넓게 쓰는 게 사실은 훨씬 좋다. 다만 이제 어떤 4쿼터 승부처에서는 함지훈 활용이 필요하다. 딱 요 정도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불안정성이 있어요. 신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 깨지 않으면 네 맞아요. 이 팀이 그냥 뭐 더블 포스트고 싱글 포스트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맞춘 상태에서 뭘 하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싱글 포스트 딱 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모비스의 그 자원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플레이오프 때도 이 팀의 사실 코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현대모비스만의 어떤 강점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거친 움직임 그리고 프림의 골밑 그리고 싱글 포스트를 활용한 그 로테이션의 어떤 그 적극성 그러면서 수비의 강점을 가지고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그냥 거칠게 밀어붙이는 농구가 현대모비스가 가장 플레이오프에서 필요한 농구고 그래야 상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정적인 농구는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무조건 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이 김현민 선수가 또 이제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습니다. 나는 천재니까. 네, 난 천재니까. 네. 네,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장재석 함준이 동반 부상 이탈했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최진수, 신민석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이 4번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이제 팀들 보면은 더블 포스트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김현민이라는 베테랑 카드가 활용이 이제 종종 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활용이 종종 되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지금 최진수, 신민석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어요. 신민석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버저비터 3점도 넣고 막 이렇게 굉장히 승부에 불타가지고 뭔가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땐 너무 좋은 것 같고 최진수는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 선수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이긴 하지만 일단 수비에서 딱 놨을 때 어떤 사이즈의 우위 거기에 대한 높이와 스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살짝 빼빼로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김현민은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3점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또 베테랑인데 저희가 그 현대모비스와 콜라보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팀에 적응을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훈이 형만 따라다닐게요. 함지훈 형만 따라다닐게요. 그랬을 때 함지훈이 야 네가 앞에 가야지. 내가 앞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함준 선수에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네. 어린 선수들하고 소통도 잘하면서 코트에서의 어떤 무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쏠쏠한 역할을 하면서 그게 더 빛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현민 선수가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KT에 오래 있다가 왔잖아요. 네. 오래 있다가 왔는데 사실 그 이적할 당시에는 오히려 베테랑으로서 그 역할을 좀 잘 못했다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현장에서 들린 얘기로는. 맞아요. 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가 오히려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현대모비스 와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어린 선수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언급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게 사실 현대모비스가 어린 팀인 만큼 베테랑들이 소통을 되게 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함지훈이나 최준 선수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좀 이제 분위기 잡아주고 에너지를 끌어주는 어떤 역할을 할 베테랑이 필요한데 김현민 선수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주간 성적 2승입니다. 자, 이 팀 연승 계속되고 있고요. 꾸역꾸역 2위입니다. 자, 3위 달리고 있습니다. 아, SK가 정말 많이 세졌어요. 아, 진짜 음. 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이제 그 코어가 김선영과 원희의 어떤 코어가 여기에 체중까지 보태지면 이 코어가 거의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위 LG랑 결국 한 게임 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4강 직행 가능합니다, 아직.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희철 감독님이 그 최근에 그 KGC와 LG 경기 끝나고 다 보고 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반도 왜 그랬어? 아반도 뭐야? 아, 그렇지. 아니 좀 넣어야 우리한테 유리한데 LG가 좀 지면서 우리가 쫓아가는데. 아유, 이런 느낌. 이렇게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SK가 실제로 2위와 격차 크지 않고 그 중심에는 역시 김선영 원희, 김선영의 이 활약이 있습니다. 아, 김선영은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네. 뭐 완전 무슨 뭐 그 이건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음,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완급 조절입니다. 그 이제 전희철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래 지켜봤는데 네. 요즘에 김선영 완급 조절 진짜 대단하다. 3, 4년 전만 해도 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못 뛰었을 아, 거야. 맞아요. 근데 지금은 힘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김선영 선수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도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좀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구를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렇죠. 농구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격을 할 때 지금 이런 패턴에서는 내가 굳이 전속력을 안 내고 일정 수준의 속력만 내도 이 패턴을 쓰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걸 알고 그럼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요 패턴에서는 내 스피드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니까 내가 최대한의 어떤 가속으로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이 되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 이거 농구를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0.001초의 어떤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구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김선영 선수는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시즌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하는 게 딱 이유가 분명히 있다. 농구에 대해서 진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그런 비시즌의 어떤 그 고민, 성찰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완수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전희철 감독의 어떤 그 디테일함이 또 숨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제 김선영의 어떤 활동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감독님, 근데 시즌 초반에도 최성원, 최준용 없었는데 그때는 좀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잘하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네. 네.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하나는 오지환, 최부경을 상대팀들 세깅하는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격에서 못 잡아먹었다. 근데 네. 지금은 잡아먹는다. 두 번째, 김선영의 활동 방향을 바꿨다. 시즌 초반에는 김선영의 활동 방향 경기 중앙 레인, 이제 코트 중앙 레인 안으로 좀 제한을 하면서 어떤 오펜스를 했는데 지금은 윙에서 윙으로 굉장히 넓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김선영의 활동 방향을 바꿈으로써 김선영 원희 체제의 어떤 이제 이 2대2 콤비 어떤 위력과 어떤 이제 오펜스 패턴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중심을 잘 꾸려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도자분들이 선수들이 잘하는 거를 갖다 더 키워주려고 해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김선영이 그동안 이제 미드라인에서만 움직였다는 거는 뭐냐면 그런 이제 코어는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한을 두고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김선영이 알아서 완급 조절을 하고 실책 비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승부처에서 충분히 믿고 맡길만 하다고 보니까 옵션 하나 더 준 거죠. 이제 이런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김선영 마음껏 해봐. 근데 김선영이 거기에 보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그 긍정적 시너지가 음. 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선수와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정말 엑기스만 한 딱 3분에서 5분 정도 물어보고 말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네, 여보세요? 김선영 선수 안녕하세요. 이륜용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어제 게임이라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 네, 아침 먹고 네. 네, 그냥 좀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그냥 뭐 과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그 뭐 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이제 아침 식사 메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네. 최용석 기자 스포츠 동안 최용석 기자가 김선영 선수가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네네. 그리고 식단에도 좀 신경 쓰는 것 같다. 네네. 이게 또 회춘이라 그러면 뭐 하고 이제 이 좀 이제 베테랑인데 이제 베테랑으로서 점점 위력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 동력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규칙적으로 좀 아침 식사를 하고 네. 또 야식도 꼬박꼬박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야식은 뭘 드세요? 야식이요? 뭐 팀원들이랑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네. 뭐 치킨 먹을 때도 있고 피자 먹을 때도 있고. 그때 우리 이동환 기자 좀 끼워주면 안 됩니까? 불러주세요. 네, 저희 리베라에 항상 그 홈게임 때 있으니까 한번 네. 오시죠. 네. 좋습니다. 그 치킨 피자 환장한 친구라. 네.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네. 리베라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선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EASL에서의 어떤 그 미친 활약 그리고 그걸 올 시즌에 정말 위력이 정말 극대화된 모습인데 본인은 지금 농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제가 뭐 포인트 가드로서 뭐 패턴을 부를 때나 아니면 제가 플레이를 할 때 좀 할 때랑 안 할 때를 좀 구분해서 하는 편인데 네. 좀 이번엔 상황이 헬프가 오면은 패스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립을 하고 들어가면 네. 디펜스가 그 상황에 또 맞춰서 또 움직여지게 만드는 게 좀 되게 희열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붙으면 파고 떨어지면 쏘는 되게 맞기 어려운 선수가 되겠다라고 좀 저의 목표를 얘기했었는데 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김선 선수 하면 사실 플러터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김선 선수가 이 플러터에 대한 질문을 그 경기 현장에서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발목에 좀 부담이 가는 기술이어서 많이는 못 쓴다.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구사하시고 그 뭐랄까요 쓰는 구역도 넓어지신 것 같고 되게 그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이게 플러터가 좀 발전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은 감춰놓고 있었는데 이제 좀 발목 상태가 충분히 뭐 괜찮아서 더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 좀 뛰어보니까 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또 하영기 선수처럼 피지컬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용병 못지않게 점프력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로터의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체력적인 부분도 약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속공대 레이업을 제가 쏘긴 하지만 그 레이업 쏘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면 또 그 점프를 한번 뛸 때 또 체력 소모가 플로터보다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터를 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골밑보다 좀 더 미들슛보다는 조금 가까운 그런 에어리어에서는 그냥 플로터를 쏘자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많이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 농구 팬 여러분들께서 EASL 그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네네. 그리고 김선영 선수 워낙 이제 맹활약을 했고 이제 외국인 가드들과 어떤 그 정면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동아시아 슈퍼리그 참가하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전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 4년 동안 뭐 국제대 대표팀 경기 말고 이렇게 국가 대항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EASL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저를 또 다시 증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약간 긴장도 되면서 설렜고 또 막상 붙어보니까 좀 그 물음표가 약간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좀 그런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KBL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팬분들도 이런 시야도 되게 넓어질 수 있는 좀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희 한국도 그런 동아시아에서도 KBL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약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대회여서 KBL의 한 팀의 일원으로서 되게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핵심적 질문을 던져야죠. 사실 인터뷰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가 뭔가요? MVP 가능한가요? 자신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은 항상 있는데 저희가 이 4강 직행이 지금 너무 치열해서 네. 일단 그 순위 싸움을 계속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요. 네. 충분히 잘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MVP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순위 경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노골적으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MVP 경쟁 상대가 변준영 선수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김세현 선수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는 변준영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일단 변준영 선수가 굉장히 올해 퍼포먼스가 좋고 어빙처럼 드리블 치고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일단 맞대결에서 좀 제가 우위를 좀 가져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운영적인 면이나 제가 아직 구력이 더 많아서 그런지 네. 포인트 카드로서 이제 준영 선수가 1년 차잖아요. 네. 근데 1년 차인데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저 1년 차 때도 보는 것 같고 제가 저랑 똑같이 이제 2번 보다가 1번으로 바꾼 사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경험이 좀 더 많이 쌓이면 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구력적인 면에서 경험적인 면에서 좀 우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준영아,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엔 형이 할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김세현 선수가 원래 이런 이제 뭔가 비교하고 다른 선수 이런 걸 잘 안 안 하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말씀하시는데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오늘 제일 힘든 질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힘들게 하시네요. 저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희열이 차오르네요. 알겠습니다. 김세형 선수, 오늘 그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항상 건강하시고 시즌 마무리 잘하시고 MVP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형 선수 얘기를 해봤습니다. 워낙 또 바른 선수고 또 잘합니다. 그 자격이 있고 변준영 그렇죠. 선수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재단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변준영 선수 인터뷰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는 김세현 선수가 이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려고 부른 건데. 저희가 이제 일름보 역할을 해가지고 건질러. 그렇죠. 변준영 선수한테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너 아직 어려. 네. 이번에 형이 네. 받을게. 너 아직 좀 포인트 같은 미숙하더라. 네, 나 1년차 때 모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야, 정말 말이 안 하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원래 또 이제 프로라는 게 싸움을 붙여야 됩니다. 이 바닥이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같은 경우 이제 3패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6강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DB가 공동 7위가 되면서 네. 조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KT가 6라운드에 공격에서 좀 난조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득점이 지금 80점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수비가 정말 강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헤드라인을 상상 이상의 허운 공백으로 네. 달았는데, 그러니까 허운 선수가 있을 때 좀 가려졌던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자 KT가 이 이동 기자가 가셨지만 속초 때부터 이제 어떤 외쳤던 우리 트랜지션, 얼리 오펜스 그게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위력적인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때 이제 컨셉이 이거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거였는데 사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 개념을 포기를 했죠. 두 외국인 선수를 갖다 교체를 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맨바 농구 쪽으로 가면서 하윤기, 양홍석이 어떤 위력을 극대화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그 트랜지션을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미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얼리 오펜스가 사실은 그 확 바꾼다고 바꿔지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 KT가 그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고 속공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그냥 원면 속공이 나오거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이제 속공이 나오는데 이게 가스공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속공이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스공사 얘기할 때도 저희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속공도 조직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선을 각자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베이스 사이드라인 쪽에서 속공이 시작됐다면 반대편 코트로 넘어갔을 때 코너까지 가주느냐, 그냥 윙에서 스탑하느냐, 아니면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림으로 쑥 들어가면서 반대 코너로 이동해 주는 이런 동선들이 다 팀마다 스타일이 있고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속초에서 같이 KT와 붙은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패턴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빅맨이 중앙 레인으로 먼저 달려가는 빅맨은 내 빅맨 혹은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세이프티에게 실 스크린 그렇죠. 밀어내면서 공간을 벌려주는 스크린 걸어주라. 불과 이제 그 최근 경기에서도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된 패턴들이 있는데 KT는 그런 게 없고 약간 수비 성공 위에 공 잡으면 그 선수가 일단 치고 넘어가는 약간 일단 우당탕탕 예,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러고 보자는 느낌의 어떤 움직임들이 많아서 분명히 약속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나와요 경기에. 그러니까 얼리 오펜스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얼리 오펜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득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격은 이제 셋업 패스에서 어떤 득점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지금 피켓롤 옵션들이 있어요. 물론 정성우 선수도 하지만 양홍석 선수가 사실 하윤기 선수라든가 제로드 존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빅빅 피켓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단순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교회는 이 2대 게임이라는 게 그 이제 어떤 그 빅빅이 하든 혹은 스몰빅이 하든 스몰이 하든 그 이제 거기서 그 두 명의 어떤 득점 루트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파생 옵션들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이 KT의 이 빅빅 피켓롤 같은 경우는 상대가 스위치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스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스위치하면 그냥 아이솔레이션으로 그냥 밖에서 점퍼 던지고 끝나거나 혹은 미스매치 난 걸 포스트로 볼 투입해서 공략하려다가 볼 돌다가 못 들어가고 끝나거나 뭔가 이제 그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내는 이렇게 팡 쳐버리면서 유리가 막 탁 균열이 팍 퍼지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뭔가 그 구역 안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플레이 같은 느낌. 사실 이러면은 그 단조롭다는 포스트업과 다를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2대 게임의 위력도 확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T가 지금 뭐 7위이고 20승 30패 그리고 지금 만약에 캐롯이 6강을 못 가게 되면 KT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KT 관계자분들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야 되냐 뭐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것도 6강 가는 건 맞습니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런 그 어떤 경쟁적인 요소들을 갖다 좀 향상시키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이제 허운 공백 그리고 시스템의 미비에 의한 허운 공백 이게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커운이 상무에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게 KT가 워낙 뎁스가 좋고 좋은 선수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선수들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공백기를 잘 버틸 것이다. 객관적 전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재 봐서는
허원이 되게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요. 그래서 정성우나 양홍석이나 어떤 다른 자원들의 어떤 2대2나 어떤 이 선수들의 볼 핸들링에 기반한 공격이 어떤 KBL의 다른 9개 팀의 수비를 깨부수기에는 위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지금 증명이 돼버려서 맞습니다. 이게 허운을 기다려야 되나 그냥 KT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을 강화를 하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서 경험치를 매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온 상태에서 허운이라는 그 활용 점정을 끼워 넣는 거지.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니까 만약에 허운이 딱 들어왔을 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겠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겠지만 과연 허용이 들어왔을 때 그럼 우승 전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태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된 지금 상태니까 KT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이제 지난주 2패를 당했고요. 네. 그 이제 9위입니다. 뭐 모비스전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끌려다니면서 결국에는 졌고, 그다음에 이 SK전 같은 경우는 14점 차 리드 잡으면서 잡겠네 하더니 결국에는 대역전패 2차 연장 끝에 졌습니다. 아 정말 그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비극적인 가스 엔딩 그렇죠.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네. 대구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경기가 가스공사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고 팬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이대현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날 네. 김선 선수가 멋진 쇼다운을 보여줬는데 근데 팀 자체는 역전패를 당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팀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되게 명절 전으로 설 연휴 전으로 이제 이 장기 연패를 당했을 때는 네. 약간의 이제 어떤 이제 판정의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게 안 사라진다면 이거는 팀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할로웨이 스카콤비의 장단점이 명확하죠. 이제 할로웨이는 이제는 이 옵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옵션 중에 최상인데 이 옵션 쓰기에는 좀 디테일한 측면의 어떤 약점들이 많고 이게 사실 할로웨이의 본원적인 약점, 즉 이제 공수에서 외곽으로 어떤 활동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포스트업 공격을 하는데 파워에 의한 포스트업 공격이지 스킬에 의한 포스트업 공격은 아니다라는 것. 거기에 따라 이제 그 패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고 스캇은 좀 더 다재다능하긴 하지만 딱 그 정도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또 보면 이제 가스공사의 단순한 시스템이 이 선수들의 약점을 더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고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다면은 네. 사실은 이 코칭 스태프가 기용을 적게 적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실 팀 차원에서 SK처럼 자민원이처럼 압도적인 1옵션이 있다 이러면은 원인은 요 시간대 체력 안 배해주고 4쿼터 승무차에는 몇 분 때부터 무조건 투입해야지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SK도 네. 원인을 네. 갖다 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막연히 포스트업 공격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김선영과 원희의 2대2 거기엔 피켄팝, 피켄롤 또 또래 트라이앵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원희 선수 능력 플러스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가스공사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입 타이밍도 약간 이제 뭔가 압도적인 1옵션처럼 막 할로웨이를 쓰기도 하고 네.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SK가 원희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김선영과 사이드 피킹을 통해서 플러터 어떤 옵션을 달아주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조롭게 딱 그 시간대에 쓰고 근데 할로웨이가 본인의 어떤 역량이 거기까지 못 받치니까 네. 굉장히 그 오펜스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게 그냥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대성이 혼자 막 해결해야 되고 죽음볼이 막 돌아다니는 약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스공사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거 외국 선수 농사가 좀 잘못된 부분, 예, 은도의 이제 할로웨이 체제에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용 방식도 사실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이 그 가스공사의 어떤 그 승부처 부진이 복합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미비 때문인 거고 그렇죠. 디테일함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동 감독이 뭐 집중력 얘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가스공사가 굉장히 거친 수비를 합니다. 예전에 그 상징적인 장면이 김승희 감독이 왜 작전 타임 때 그 KGC 시절 가스공사 그때 전자랜드죠. 저게 수비야 뭐 이랬었잖아요. 그게 그만큼 거칠어요. 굉장히 거친 농구 근데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 맞아요. 그럼 그걸 이제 좀 배분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안배를 해주면서 그 효율성을 뽑아야 내야 되는데 40분 내내 이제 그런 수비를 하면서 집중력을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그 승부차이 뒤집힐 때 보면 또 많았던 게 공격 리바운드 내주면서 네. 주는 거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 시즌 KGC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뭐냐면 1쿼터부터 트랩과 어떤 압박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때 선수들이 팔팔하게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4쿼터 되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네. 이제 그 전술 이제 수비에서 그 전술 좀 줄이고 하는데 선수들 이미 체력이 다 바닥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바운드 집중력이 떨어지고 승부처에서 공격에서 해결해야 될 때 오히려 공이 막 이제 자기가 해결사 못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예, 이게 되게 지난 시즌 KGC가 잘하다가 전반 잘하고 후반 막 불안해서 막 역전당하고 이게 되게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기 대회에 어떤 프로가 있다고 쳐요. 우리 이동환 프로가 있고 유동혁 프로가 있다고 쳐요. 예. 이동환 프로는 자이언이야.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에이스 오브 에이스예요. 한 자리에서 피자 10판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이 먹어봐야 3판 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쳐요. 근데 3판을 먹으면서 콜라까지 마셔야 돼. 아. 조절을 못해도 막 터지지. 예. 근데 야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더 먹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동한테 얘기를 하지. 이동환은 예. 콜라 주면 더 좋아하겠죠. 넘어가네. 더 먹을 쓰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40분이라는 경기 출전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쿼터별로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네. 에너지 레벨이 다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좀 운영의 측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올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뭐 김낙현 선수도 돌아오겠지만 지금 FA가 많지 않습니까? 이대성도 그렇죠. 있고 정효근 선수도 있고 음. 이대현 선수도 FA인가요? 그렇죠. 이대현 네. 선수도 FA죠.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이 FA란 말이죠. 음. FA인 상태에서 지금 유동훈 감독 1년 지금 남아 있는데, 음. 근데 가스공사는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사령탑을 이제 교체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네. 유동 감독이 1년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의 어떤 그 팀 시스템 자체가 점점 뭐랄까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동 감독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년 만에 지금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좀 배워야 되는 시즌이 된다. 저도 좀 반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무슨 반성을 할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면 가스공사의 농구가 다음 시즌은 그 스타일과 어떤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것인가? 이거는 사실 지켜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그렇죠. 될지. 그러니까 가스공사 지금 지금 전력 자체가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 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더라 그 현대농구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포스트업 위주의 선수 그리고 빅맨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잘 활용을 못해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다음 시즌에도 만약에 이런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가스공사 앞으로 뭐 FA 그리고 몇몇 주연 선수 놓친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 앞으로 침체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